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오늘 시장은 참 웃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자, 미국 네. 증시야 뭐 연말 맞이해가지고 뭐 수급도 없고 그래가지고 방향성이 부재한 건 알겠는데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환율도 네. 보니까 거의 이제는 1,400원이 심리적 지지선 뚫은 거 오래고 네. 이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저는 얼마 전에 노무라가 1,500원 간다 이래서 와, 말도 안 진짜 된다. 헛소리 하나 이랬는데 이거 뭔 일인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보게 되면요. 네. 시장 자체에서 뭐 주도주가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양자 뭐 시장도 아닌데 양자. 양자 관련된 종목들 네.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강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 플레이가 너무 약하고요. 이런 테마단 그리고 단기 이슈 따라가다 보니까 종목 상세가 너무 화려하긴 한데 이거를 따라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좀 숨이 가쁘죠. 사실. 그렇죠. 네. 따라가도 힘들고 안 따라가도 가도 힘든 힘들고.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매매요. 오늘 스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빠른 순환매에 몸을 맡겨야 될지 오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힘들 때 저희가 더 빛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 네, 랭킹쇼에 남녀노소 누구나 네, 종목명 매수가 보유비 등 남겨주시면 되고 전화가 편하신 분은 전화로 325-8200번 설 전화로 주셔가지고 제 종목 이겁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니까 쉬운 방법으로 많이 오늘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어려울 때 참여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 그렇죠. 마음을 어디에서 좀 해소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그런 곳 바로 랭킹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다도 조금 떨고 그렇죠. 종목도 보고 오늘도 네. 좀 해볼게요. 좋아요. 네. 오늘 다들 좀 힘든 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이렇게 저희에게도 인사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힘들다 진짜 이민 가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너무너무 아스날 최고님. 좀 이해가 좀 되고요. 네. 우리 서당깨님도 함께 해주시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늘봄님께서도 오늘 두 앵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윤기수 님도 오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출석률 1등. 그렇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항상 할 때마다 있는 우리 귀숙님. 수경 앵커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민을 어디로 가고 싶으려나? 미국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근데 굳이 뭐 이민이라기보다는 요즘 그래요. 부자들은 돈 네.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살지 굳이 뭐 이민을 갈 필요가 있냐. 돈 있으면 우리나라 살기가 제일 좋대요. 네, 여행의 최고 교훈이 뭐예요? 한국이 제일 좋다니요. 그렇죠. 알죠? 집이 네. 최고다. 맞아, 집이 최고다. 네, 그런 내용을 좀 보고요. 네. 말씀 오늘 잘 해주셨는데 왜요? 부자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오늘 랭킹쇼의 주제를 한번 키워드로 이걸 잡아봤는데 딱 또 네. 연결을 해주십니다. 오늘의 네. 주제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렇죠? 부자. 왜 부자 잡았어요? 부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요즘 우리 시장에서 참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고 얻고 싶은 게 돈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부자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좀 돈을 많이 부풀렸나? 아하.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재밌겠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기준입니다. 이거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네. 12월 기준으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베르나르 아르노 이렇게 있는데 네. 1등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왔네요. 나와보죠. 네. 베르나르 최고부자. 아르노? 베르나르 아르노. 아르노. 누구예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네, LMH. 그렇죠. 맞죠. 네네. 그쪽 회장님 되시고요. 네, 또 그리고 레리 앨리스. 누구예요? 이거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따가 저요. 순위 공개하면 하나씩 알려줄게. 지금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아니,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려줘야 맞추죠. 다 IT 쪽이에요. IT 쪽? IT 쪽. 그리고 근데 왜 모르지? 마크 네네. 저커버그. 알죠. 이분 아시죠? SNS 네네네. 또. 그럼요. 자, 일론 머스크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금 거의 1등은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제프 베이조스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럽다. 네. 저 세상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1등 맞추는 것도 좋은데 5등 맞추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힘들지 어려울 수 않으실까?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재미있는 거는요. 이번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 분들 자체가 네. 원래 블룸버그 억만장자 빌리어네어 네. 지수가 있어요. BBI라고 해가지고 네.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의 이런 자산 가치를 매겨서 와. 지금은 제가
우리 김수강 앵커랑 공유한 거는 1위부터 10위까지 공유를 해놨어요. 네네. 근데 저도 실제로는 알고 있습니다. 1위부터 500위까지 공개가 됩니다. 와.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궁금하다. 기준으로 네. 제가 준비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 500위 안에 한국 사람도 꽤 있죠. 꽤 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바깥에 있구나. 아. 삼성전자 그렇지, 우리 그렇지. 이재용 회장님 네. 이런 생각보다 바깥에 있는데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순 자산 자체가 1조 8천억 달러가 여기 5분은 기본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네, 우와, 대단하죠? 우와. 네, 큰 돈이 큰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또 한번 맞춰주시면서 네. 우리는 얼마나 소박합니까? 1조 달러나 있어다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당장 수익이라 나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있어요, 재산? 재산요? 네. 부동산과 이런 거 했었을 때. 너무 진지하게. 진짜 얘기하시네요. 순간,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만데요? 저는 알고 있지만, 어디 가서 자랑하기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면 되잖아요. 어쨌든 벌면 되죠. 어쨌든 네. 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5위부터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선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만나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윤정식 상무. 상무.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상무님은 아침에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굉장히 바쁘십니다. 상무님은 돈 많이 벌어 놓으셨어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또 꿈이시죠? 상무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또 상무님의 종목들이 좀 잘 가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표정만큼은 항상 늘 부자세요. 네. 되게 여유로워 보이시고 항상. 얼굴이 네. 선하시죠. 자, 그러면요. 네. 한번 이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숑님께서 숑. 올려주신 네. 필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필로 시작하는 종목은 딱 저 2개밖에 없어요. 필 옵틱스하고 딱 하나밖에 더 없는데. 네. 자, 매수 가격이 19,800원. 오늘 필 옵틱스가 3.8%가 꽤 밀려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네. 상승세를 보면서 이제 가겠거니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그쵸. 이거 다시 내려가나 이런 생각합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자, 19,800원입니다. 다시 도달하고 또 그 이상을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필 옵틱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필옵틱스가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필옵틱스의 잘못이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 필옵틱스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뭐 크게 나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필옵틱스는 실적이 굉장히 평탄하게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물론 실적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커진다 그러면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심심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본다라면 전체적으로는 작년 정도의 그런 실적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매출액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 관련된 종목들도 코스닥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IT 하드웨어 쪽은 매도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고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자리가 좀 좋지 않아요. 차트적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오늘 자리에서는 사실 상승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은 이유가 61선과 121선이 걸쳐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음봉을 내고 있거든요. 이 61선과 121선은 아래에 있다 그러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위에 있으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로 다시 뚫어내기 위해서는 힘은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좀 좋지 않은데 근데 이 차트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기 때문에 좀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으나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로는 조금 열려 있습니다. 사실 17,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이하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오늘 시장의 하락은 상당히 과도합니다. 분명히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까지는 좀 나올 가능성이 적고요. 그래서 바닥권은 사실 17,000원을 밑으로 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시 한번 받아줘야 되는데 이 실적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은 내년도로 사실 좀 넘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네. 시장의 문제다. 오늘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많죠.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필옵틱스만큼이나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무님 필옵틱스 목표가 1차적으로 좀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을 뚫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모멘텀이 조금은 약하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도달 가능하나 박스권 상단을 또 뚫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2만 원 내외 정도에서 매물을 다시 부딪힐 수 있게 매물이 좀 나오게 됩니다. 매물선을 본다라면 2만 원 정도에서 매물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2만 원 정도에서 우선 급하신 물량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내년도 실적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2차적으로는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자, 2만 원대 중요한 매물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전후로 해가지고 이 10%의 비중을 잘 좀 가볍게 좀 가 보신 다음에 네. 만약 그게 싫다, 내년도까지의 실적을 보신다면 2차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받으렸고 여기서 네. 명언이 나왔어요. 어떤 저희가 거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자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의 기준이 뭐냐? 요거 애매하잖아요. 부자 얘 기준이 뭐냐?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저희 서당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밥 먹을 수 있으면 부자지요. 와. 우리 서당깨님은 항상 이 바깥 그 와이프분의 눈치를 보면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굉장히 소박하시네요. 항상 밥만 먹고 살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실 것 같죠? 그렇죠? 아니 서당깨님 항상 채팅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서당깨님 잘 따라서 먹는 거라도 잘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소박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소박한 게 감사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소박한 게 확실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괜히 쓸데없는 네.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확행이죠. 네. 네. 막타님께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 걸까? 요거 참 어렵다. 아,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옛날에 그 인별그램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네. 뭐 아파트 빼고, 집 빼고, 차 빼고 다 한 다음에 부동산 이런 거 다 빼고. 네. 다 빼고 순자산이 10억이 되면 네. 그걸 이제 은행에 넣었을 때 그 이자만으로도 응. 계속 이제 한 달 동안 좀 살 수 있다. 한 달? 한 달에 이제 그 이자 갖고도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충분히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인 가정 기준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본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늙은 노년의 부부의 기준으로 했었을 때 살 수 있다입니다. 예. 사실 이거를 저한테 미리 얘기해줬어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데? 그랬더니 순자산 진짜. 딱 10억이라고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밖에 안 돼 했더니 저를 막 비웃으셨어. 그렇죠. 아니 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아니 당장 5억도 없으면서 무슨 10억을 우습게 무슨 보다니. 5억에 1억도 없는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부자는 마음이 부자야지 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미카엘님 맞아요. 아파트 빼고 네. 부동산 빼고 이렇게 다 뺀 다음에 10억이 덜렁 남아져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이다. 네, 네. 생각보다 제가 봐서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자. 그래야지 열심히 빨리 하자. 10억을 벌 수 우리 있단 열심히 말이에요. 하자. 네,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종목 볼까요? 스즈메 입단속님의 주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와, 이거 잘 갔어요. 올 한해 잘 갔던 주식입니다. 전력주. HD 네. 현대 일렉트렉 네.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6만 4천 원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익 내고 계시고요. 네. 그나마라고 표현하셨는데 성에 안 차신가 봐요. 그러네요. 네, 그나마 수익 중인데 빨리 익절해 버려야 될지 더 가져가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올해 이게 잘 갔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 더 잘 갈 주식이 많이 보이실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럼 요거를 빨리 익절하고 내가 더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도 되겠다. 이런 뭐.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군요. 이쪽 계속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력 설비가. 그렇죠. 요거를 잘 잡으신 건지부터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무님, 익전하시기에는 수익이 막 되게 많이 나신 상태는 아니세요. 오늘 현재가 기준 39만 원이신데,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막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 섹터 안에서 요 종목을 고르신 게 맞는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희 시청자님 생각대로 빨리 좀 익절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종목일지 일단 틀을 좀 잡아주세요. 네, 사실 현대 일렉트릭을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부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 실적에 있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년이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이 납니다. 현대 일렉트릭이 본다라면 영업이익이 이전에 작년에 3천억 정도, 그 전에 1,000억대 났다가 작년에 3천억, 그리고 이번에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고 매출액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익도 잘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면은 최근에
테마주들 성격의 그런 종목들만 사실 이 종목보다 실적이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낮다라는 점은 분명히 좋습니다.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화한다라는 부분들은 항상 좋은 수익 실현 전략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 다른 섹터로 가기에는 다른 종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시장을 보기에는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에도 1월 효과 좀 기대는 하는데 산타랠리도 사실 기대했지만 산타가 한국 싹 비껴갔죠. 1월 효과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1월이 됐다고 세상이 많이 바뀌진 않는 상태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더 앞으로 다가오죠.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섹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실은 옮겨가기보다는 HD 현대일렉트릭 내년 전력기기 쪽에 있어서의 실적 내년도도 분명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만약에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싶다, 익절을 하고 싶다고는 마음이 있으시면 일정 부분만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전부 다 해서 다른 섹터로 옮겨가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만 가지고 가서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다보실 수 있는 종목일지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목표가는요? 네, 우선 기간적으로는 사실 내년 중반까지는 전력기기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기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름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긴 호흡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붕괴되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사실 지금 도달하지 못했던 가격 한 10% 정도 추가 수익 잡아서 여기에서 한 4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쏠쏠하신 거 맞죠? 42만 원까지 한번 앞자리가 도전을 바뀌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잡으신 것 같고, 네, 부자 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장은 힘들지만 내 종목이 잘 가면 사실 거기에 대한 체감도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네. 종목에부터 신경을 더 쓰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더 유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랭킹 5위 공개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5위는요? 보여주세요. 베르나르 아르노가 되겠습니다. 261조 원. 제가 이거 별로 안 되네. 이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되는데. 5위잖아요, 5위. 예. 예.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같이 얘기를 했지만 유일하게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분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이고요. 네. 10명 중 유일한 유럽 사람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산이 최근에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 소비가 줄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네. 없다라고 네. 좀 얘기를 들으면서 아르노 회장이 요즘은 눈물을 한두 방울씩 흘리고 있다. 요분이 그 가수 리사 씨의 블랙핑크? 시아버지 되실 수 있는 분이시 맞죠? 시아버지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맞잖아. 둘이 잘 사귀고 있다라는 게 연예계의 또 다른 또 한 축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아르노라는 분께서는 상당히 뭐 네.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능하시죠. 공격적으로 하고 되게 아마 별명이 무슨 M&A계의 늑대, 1위 약간 이런 사람이라 정말 악명도 높다라고 네.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돈 버나 봐요.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른 좋게 해서 버시는 분들도 네. 5위 안쪽에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박탈감 좀 느껴지긴 하는데 저 부자 얘기 너무 딴 세상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왕이면 이런 것들 보면서 네. 머리 좀 식혀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인기 있게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 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입니다. 네, 이번 주 크리스마스로 하루 쉬고 왔더니 어느덧 벌써 금요일입니다. 보다 좀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참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또 당일 누적으로는 어떤 종목들 많이 좋아해 보셨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5G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양자 관련주로도 함께 묶이는 종목인데요. 이 솔리드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DAS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오픈랜 사업도 확장하고 있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장에도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6%대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7,000원 선까지도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7,000원 선을 약간 벗어나고는 있지만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장 양자 관련주들이 정말 다양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ICTK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자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점과 더불어서 또 시장 전망이 밝다는 점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ICTK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3거래일간 하락하다가 어제 오늘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장중 만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9,8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양자 관련주로 함께 묶이는 KCS도 순위권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2,6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12,000원 선을 오늘장에 이렇게 돌파하면서 과연 시장 끝까지 상한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엑스게이트도 순위권에 있습니다. 고점을 기록하고 최근에는 부진했었는데요. 오늘장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장중에는 만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만원 선을 약간 벗어나고는 있지만 9,980원 만원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코위버까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현재는 상한가 약간 풀려 있지만 그래도 26%대 급등 양상 나타내면서 7,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관련주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테마도 함께 오늘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양자칩에 초전도 기술이 사용된다고 알려지면서 신성 델타테크도 함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전도성 구조체를 포함한 관련 장치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어제장부터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면서 12만 8,5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1%대 조정을 받으면서 12만 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 한번 함께 훑어봤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2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세계 INC인데요. 최근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급등했던 종목이죠. 또 여기에 신세계그룹과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알려지면서 호재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자회사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는 17,000원 선까지도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4%대 상승하면서 15,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종목으로는 파인메딕스 보겠습니다. 바로 전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도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형 ESD 라이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수입을 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파인메딕스가 국내 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일본 그리고 영국과 미국, 인도까지 진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약간 내어주면서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4위에는 삼연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또 로봇 핵심 부품 개발에 따른 해외 고객사의 양산 계약이 진행되면서 1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호재들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6,000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었는데요. 단숨에 앞자리수가 여러 번 바뀌면서 오늘 장중에는 9,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도 9,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내려와서 10위권 밑으로도 짚어보겠습니다. 11위에는 이엔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와 CMO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전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현재도 7%대 하락하면서 17,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클로봇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클로봇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파트너십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소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하면서 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바로 10위에는 SOS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KG 모빌리티와 운전자 주행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G 모빌리티의 독자적 기술인 딥 컨트롤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전개할 방침인데요.
이 밖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상용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OS랩은 오늘장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8%대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6%대 상승하면서 1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또 주목을 받는 게 오징어 게임2 관련주입니다. 바로 어제 공개됐는데요. 외신의 평가가 참 싸늘합니다. 세계적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첫 시즌보다는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 속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오늘 장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15,000원 선까지 밀려났고요. 오늘장 흐름도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티스트 스튜디오 바로 밑에 이수페타시스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 가까이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1%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장중 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27,900원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마지막 20위에는 하나오션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달러 현상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조선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전거래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오션도 오늘장 현재 3%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36,600원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당일 누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순위권의 대부분 양자 관련주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양자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만약 아직 내 종목에 양자 관련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신규 매수에 해도 괜찮을지 혹은 조금씩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을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선이 오늘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 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예지 캐스터가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좀 텐션이 떨어진 것 같고 이따 2시 때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질문 들어갈까요? 네. 근데 양자가 진짜 오늘 뜨겁긴 합니다. 미국에서 더 뜨거워요. 네. 팔팔 끓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10시 때 진행할 때 봤을 때 세 종목이 신고가였거든요. 네. 근데 추가됐어. 두 종목. 우리넷하고 드림 시큐리티까지 추가되면서 무려 5종목이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신규 매수?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종목에 따라서는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도 좀 궁금하고요.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은 글쎄 이것도 지금 놓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시장의 재료도 조금 없고요. 네. 아대부자이신 저희 상무님께 토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대세 저 윤정신 상무님 이 사람. 관점에서 요거는 양자 관련주 아주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태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양자 관련된 종목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좀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양자 관련된 종목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양자 관련된 테마가 분명히 테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수준의 기술 발전 속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계산 속도를 5분 만에 해결을 했다라는 점. 10의 24제곱승만큼의 해가 걸리는 만큼을 5분 만에 해결했다.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그럼 그렇게 훌륭한 양자 컴퓨터를 개개인들이 지금 다 살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 아니죠. 그리고 기업들이 모두 다 구매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아직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 충분히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은 맞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용화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많이 막혔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히 막혀 있죠. 2450선도 채 뚫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상단은 훨씬 높습니다만 미국의 상단도 뚫기가 힘들죠. 지금 상단을 조금 올리려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렇다고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지수가 단단하게 묶여 있을 때에는 박스권이 얇아지고 지수 상단을 특히 못 뚫을 때에는 테마주가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미국든 한국이든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한 종목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테마주에 상당히 우호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테마주에 좀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자 컴퓨팅 좀 더 테마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고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도를 할 때는 사실 아침에 보통 이런 테마주들은 아침에 굉장히 좀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매도할 때는 아침에 상당히 양봉을 길게 뽑았을 때 장 시작하고 30분 이내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경험상으로는 수익률이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상무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혹시 요거는 조금 괜찮은데 실제 있는데 하시는 양자모 관련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오늘 사실 양자도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가 통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양자 컴퓨팅 그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암흑기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솔리드는 미국 시장 추가적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고 또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는 좀 압축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솔리드군요. 솔리드가 오늘 알테오젠, 삼전, 하이닉스, 신세계, INC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솔리드구나. 야, 이거다. 오래면 옛날 솔리드가 그때 참 5G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이제 또 얘기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죠. 이 밤의 끝을 잡고 이거 아재개그 맨날 이종구 전문가님 하시는 솔리드. 그렇죠. 그랬었죠. 요거군요. 알겠습니다. 상무님의 팁 잘 저희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관련돼가지고 오늘 랭킹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관심이 좀 없으세요? 아무래도 뭐 네. 시장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네. 지금 채팅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2020년 최고 부자가 60%가 일론 머스크를 찍으셨어요. 야, 네. 그 뒤로 네. 자 팽팽하게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오늘 또 주식계의 대부 아니겠습니까? 예. 궁금한 게 이게 올해 순위 바뀌었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바뀌었어요. 잘해주신 네. 게 아까 전에 그 5위로 나왔었던 베르나르 그분이. 아르노라는 분은 지금 12월 기준으로 5위지 1월이었을 때는 2위였어요. 아, 그래요? 2위였어요. 똥이? 그렇죠. 그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똥. 2위였었어요. 와. 그만큼 지금 시장 경제 자체가 와. 이런 것들을 좀 싸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으로 많이 불경기긴 한가 갔다. 보다. 네, 이게 네. 그래가지고 많이 좀 순위가 그렇구나. 12개월 동안 바뀌었어요. 네. 네, 그게 좀 특징입니다. 저희 슈팅스타님께서 명품이냐 IT냐 그 대결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잖아요. 굉장히 그쵸?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으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IT나 M7 기업들이 미국의 그런 지수를 끌고 가듯이 돈 벌려면 이거 해야 되나 봐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 5분이 전 세계 부를 몇 %를 가지고 있겠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게 한 최소한 그것도 그래도 궁금하다. 이게 많이 쏠려 있긴 하죠. 그럴 것 어쨌든 같아요. 하여튼 부럽고 이 상황에서 또 안장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뭐라고? 계좌 반이 불안한데? 손절 나가셨대요. 계좌 반. 그래서 아이. 차 도둑 맞았다고 하나 생각하려고요 하셨는데 차 한 대 값이 없어지신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몇천 단이네 그러면.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거 뒤로 하고 저희는 또 계속해서 본업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이번 종목은요. 유튜브 호떡 꿀호떡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이 크래프톤 이게 또 게임주 하면은 리니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크래프톤이고 그렇죠. 리니지한테 NC한테 리니지가 있다면 역시 크래프톤한테 배그가 있습니다. 28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의외예요. 10%. 네. 반년 전에 사셨고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냐 문제인데 저기 파란 선 그어져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네. 만약에 사셨다면 진짜 최근에 사신 완전 바닥에서 딱 사셔가지고 와. 올라오는 와. 야 진짜 고수다. 기가 막힌 타이밍.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잘 팔아야겠죠. 그쵸. 네,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이 배틀그라운드, 이제 크래프톤이 무슨 원툴 게임 회사다 이랬는데 또 2차적인 그런 전성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단 내리십니까? 네, 우선 게임주들 분위기가 최근에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주가의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만 연초 대비해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임주들 최악은 좀 지났다라는 이 분위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좀 좋지 않았었고요. 중국이 많이 닫혀 있었죠. 그러니까 게임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좀 아쉽습니다만 국내 시장만으로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방산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좀 전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라는 걸출한 게임을 가지고 있죠. 계속되는 캐시카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이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게임,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배틀그라운드만은 못하겠죠. 사실 배틀그라운드를 이길 만한 게임이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만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가입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최소 3종류 이상의 그런 게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다라 그럴 때 중국에서는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 볼 때는 뭐 화장품, 식품, 뭐 엔터 이런 종목도 얘기하는데 사실 게임주들도 중국 관련돼서는 많은 기대감들이 있죠. 판호를 계속적으로 판호 발급이 긍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래프톤도 중국 관련된 중국 경기 부양 내년에 뭐 사상 최대 수준으로 돈을 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중국 경제 시장 자체가 경기 부양이 좀 된다라면 게임주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전 주가를 살펴보면 더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처럼 50만 원 이상의 주가까지는 당분간 가지는 쉽진 않겠지만 지금 자리보다는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바닥권 한 3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바닥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여기를 바닥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중국 기대감, 특히 내년 3월 5일에 3월에 양회가 있죠. 그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1, 2월 정도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본다라면 목표 가격 35만 원, 박스권 다시 상단 수준이죠. 여기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모닝쇼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부양책 얘기를 해주시면서 종목도 연결을 해주셨었는데 또 내수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보자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크래프톤은 중국과 연관성은 있고 또 거기에 신작 기대감에 네. 판호까지 바닥은 30만 원, 목표가 35만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수익으로 잘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목표가 받으셨을 것 같은데 35만 원이면 괜찮게 쏠쏠하게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이미 부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네요. 상무님하고 이건 앵커하고는 너무 일찍 일어나신다. 새벽에도 만났어요? 최근에 저희는 항상 새벽에서 일을 하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전 부자 그럼 되려면. 개인적으로 네. 상무님의 종목을 요즘 자세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기 네. 때문에 요 저도 정도, 알려주세요. 요 정도 네. 힌트를 드리면 모닝쇼 보시면서 함께 개장 전부터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와, 궁금하면 직접 봐라. 네.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케이입니다. 버젓이 VOD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못 보셨으면 네, 보시고 돌려보시면 되니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빨리빨리 한 종목을 더 봐드릴까 합니다. 네. 김선희님의 종목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요거 궁금해요. 저도 로봇주가 대세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안 오릅니다 해서 봤더니 거의 신저가 근처입니다. 네, 49,850원이 51주 신저가고 조금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신고가하고 거리 너무 멉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네, 12만 원대 신고가 찍혀있기 때문에 뭔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저희 성장님 매수가가 78,000원이시고 비중은 10%. 물타기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무님. 10%. 네, 이건 앵커가 저한테 전해준 말에 비하면 좋게 보시는 종목이라고 상무님께서 오늘 맞나요? 아침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가 매수 더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 두산 로보틱스 공교롭게 사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주제, 첫 번째가 중국이었고요. 중국 부양책이었고 두 번째가 이 로봇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된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거든요. 간략하게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 메인이었어요. 자동차 공장에 주로 쓰이는 산업용 로봇이 메인이었다가 이제는 비산업용으로 쓰이는 협동 로봇이 시장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이 계속적으로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유럽에서 경기 침체가 나오면서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았죠. 유럽의 자동차도 잘 안 팔렸고요. 전기차도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자체가 협동 로봇 자체가 매출이 잘 안 일어났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의 눈을
이 왼쪽에 있는 유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미국에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에도 미국 협동 로봇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내년도도 더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릴 때에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년도 실적도 늘어납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적자는 나오겠지만 적자 폭은 금년보다는 훨씬 크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을 간다라면 분명히 흑자가 전환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유럽 경기 침체 계속되진 않겠죠. 유럽 신나게 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속 풀면서 유럽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된다면 유럽에서도 로봇 수요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주가는 좀 비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산업 자체가 올라간다. 그리고 내년 그리고 그 후년까지 본다라면 좀 더 긍정적인 산업이 펼쳐진다. 실적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손의 고민은 그래서 더 사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물 타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가의 바닥권 한 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물을 탈 때는 사실 이 주식은 이 양봉이 나오는 날 사실은 매수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보통 개인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날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락하는 날 주식을 많이 매수하시고 양봉이 나오는 상승하는 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타익 실현해야지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시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날 다음 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하락하는 날 다음 날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5만 원 정도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봉이 나오는 날 매수를 하시는 게 기왕이면 사고 나서 그날 혹은 다음 날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양봉이 나오는 날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호흡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단기적으로 지금 바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년도도 점진적으로 좀 천천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로봇 물론 테마를 받으면 급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긴 호흡 가지시고 좀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에서 좀 긴 호흡으로 한 내년 말까지 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상무님께서 예상하시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올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내년 말까지 본다라면 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겠죠.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최소 2번 이상 할 거고요. 유럽은 더 많이 할 겁니다. 한국도 많이 할 거고요. 금리 인하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두산 로보틱스 목표가 말씀드릴 때에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내년 말까지 저는 이렇게 길게 7만 원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내년 말까지다라면은 8만 원까지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양봉 데이에 사자. 네, 살 때 사더라도. 그렇죠. 네, 그리고 연간 수익률을 제가 조금 길게 여쭤봤잖아요. 요게 실적이 확 좋아지는 거 아니고 물론 테마바람 탈 수 있습니다만은 8 나왔습니다. 8만 원. 네. 이게 수익으로 좀 잘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랭킹쇼 저희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좀 가볍지는 않고 네. 좀 더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랭킹을 좀 하나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위 베르나르 아르노 씨였었고요. 261조 원이 계산입니다. 자, 4위 부자 공개합니다. 와. 레리 앨리슨 누구지? 와, 이런 생각. 4조 더 많네요. 4조. 아, 그렇습니다. 네. 4조입니다, 무려. 그 얘기도 안 해주고 앨리슨 누구냐니까. 이제 알려줄게요. 네, 누구예요? 멘트 칠 게 있어야지, 지금. 자, 오라클 아세요, 오라클? 오라클 알죠? 클라우드. 네. 여러분 딱 들잡자 알아요. AI. 네. 그리고 딥러닝. 뭐 이런 거 하는 미국 회사예요. CEO?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돈 많을만 하구나. 최근에 AI 풍 바람이 좀 불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맞아요. 물론, 이 탑 10 안에 왜 이 사람이 없지? AI? 젠슨 왕 CEO, 엔비디아. 네. 이분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요? 겨우 150조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 아직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2월 되면 이분이 지금 3위 안에 들 수도 있어요. 1위 할 수도 있잖아요. 1위도 네. 가능하겠죠. 네. 만약에 그거밖에 안 테슬라를 되는구나. 이길 수 있다면. 네. 지금 겨우 150조밖에 재산이 없다. 겨우. 이렇게. 겨우. 여기 탑10 안에 들려면 최소한 앞자리가 2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 말은 그거죠.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내가 네. 그만큼 있다는 얘기 절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요. 그거 더 전혀. 많을 줄 알았는데. 아, 네. 200조가 있으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아이폰을 200조 아우.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아이폰이 어떻게 되어진 줄 알아요? 살 때? 몰라요. 4원이랍니다. 왜요? 4원. 4원. 우리가 살 때는 한 200만 원 하지만 네. 그들이 살 때는 4원. 그 정도예요? 청담동에서 가장 비싼 집 전체 동 다 사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몰라요. 6만 3천 원.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나도 체감이다. 사야겠다. 아, 6만 그 정도. 원이면 사는 거예요? 성담동집? 야, 심심하니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카 사고 이러는 게 그들한테는 그냥 굳이 그냥 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 사면 사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다.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이게 막 돈 하잖아. 왜 이렇게 자꾸 돈 해, 오늘따라. 막 그럴 수 있어요, 또.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부자가 제가 뭐예요? 라고 이건행거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프랑스 유명하신 거 아시죠? 중산층 이상. 부자들의 기준은 돈으로 재지 않습니다. 뭘로 재요, 그럼? 뭘로 재는지 모르세요? 맞춰보세요. 행복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좀 그다음에 어려워지네, 갑자기.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직접 즐기는 스포츠, 취미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네. 그리고 제가 요거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겁니까?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요게 의연히? 기준이래요. 의연하게 공분에 참여할 것. 네. 진짜. 네. 단 하나도 안 하고 있네요, 제가. 돈도 100조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돈이 있어야지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인 거죠, 이게. 때 묻은 저의 이 랭킹이 우리 수경 앵커 덕에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 묻었어요. 부자 돼야죠. 네. 이래서 옆에 있어야 돼, 우리 김수경 앵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전문가 한번 만나서 네. 계속해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찌글찌글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우환입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얼굴이 뽀사시하니 시장 대응 하시느라고 좀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진짜 찌글찌글하죠,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예상했습니다만은 원래 그 배당락 예상 지수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었어야 되고 장중에 이제 환율이 지금 급등 나가지고 네. 예상보다 조금 깊게 밀었는데 환율이 지금 거의 고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그래서 오후장에 조금 아래꼬리 주고 마감하지 않겠나. 아니면 오늘 뭐 이 정도 마감한다 그러면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발 좀. 파이팅을 좀 해줬으면 네. 좋겠는데.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저도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이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럴까요? 오늘 본 얘기 많이 했고 네. 5위 하면 또 생각했던 게 아르노 씨. 자, 사넬 그띠 님께서 올려주신 여러 은행들 중에서 제주은행입니다. 8,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 이제 올라갈 시간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500원이면 오늘 어쨌든 굉장히 네.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전 이러면 살짝 좀 많이 내려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모멘텀이 있다면 좀 더 꾸준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네.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강한 양봉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장중에 지금 급등이 나왔다 윗꼬리 쥐고 좀 밀리는데 특별한 재료 나온 건 없습니다. 오늘 그 저축은행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강세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지금 따로 뚜렷한 그 재료는 없고요. 그다음 은행주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미 그 신한지주라든지 신한지주도 지금 장기 평선, 그러니까 61선이 120선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밸류업 정책이 이미 이제 반영됐고,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120선 하단에서 아마 요거 좀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 5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뭐 반년 넘게 밀었기 때문에 이제 기껏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근데 이제 그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어떤 그 장점이 있다 그러면 뭐 액면가 5,000원짜리에다가 그 BPS, 청산 가치가 지금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주가 8,000.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이익 자체가 증가를 안 하죠. 오히려 지금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고평가야 아직은. 자산 가치는 높은데 거기다가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또 접근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거의. 발행 주식수는 3,20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이 지금 뭐 차태고 뽀떼고 하면 한 500만 주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냐? 유통 물량 없으니까 움직일 때는 아주 그냥 뭐
두꺼비 벌레 잡아먹듯이 장중에 홀라당 올랐다가 또 윗꼬리 주고, 예, 그러다 또 이제 거래가 죽어버리면 끝없이 이렇게 흘러내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한다. 지금 8,500원이니까 지금 산 가격 줬으니까 단기다 그러면 일단 지금 절반을 끊어버리시란 말이에요. 내일장 이후에 또 이제 거래가 안 나온다면 어떡합니까? 다시 흘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오늘 시가입니다. 예, 7,600원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듯 싶으니, 예, 반이나 손절하셔야 되고, 지금 올라왔을 때 여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 반이라 일단 끊으시고, 나머지 반은, 예, 이후에 뭐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8,200원까지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주은행은 단기, 차익 관점, 예, 말씀드리고, 뭐 은행주 잡으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대형주가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수익이 살짝 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은 반반, 이 10%의 비중을 가지고 반반 대응을 좀 해보시고 단기 차익 관점입니다. 2차로 간다고 치더라도 8,200원 정도, 네. 정도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2차 목표가까지도 좀 말씀 좀 해드렸으니까 괜히 끝까지 다 들고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그런 운용을 좀 보여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은행주는 작은 거보다는 큰 거, 대형주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또 빨간불 올라오니까 이런 그쵸. 시장에서 이게 어딥니까? 네, 얼마나 속 터지는 게 계좌 딱 열어내 다 파란색이야. 그런 너무 경우가 속상하잖아요. 많죠, 생각보다. 네, 그래도 오늘 의외잖아요. 저희가 종목 순위 해드리는 게 다 거의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네. 시장 자체를 넓게만 보고 있으면은 이거 너무 힘들구나. 그렇죠. 이거 국내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안 돼요, 하지만 안 돼요. 네. 오히려 우리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글로벌 증시에서 진짜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꼴찌. 그렇죠. 네. 그 말은 반대로 튀어오를 수 있는 와, 것도 그치.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쵸.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네. 김보만 전문가님 솔리드 진단 듣고 수익 봤습니다 하고 예언 신태님께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꾸퍼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종복 전문가하고 네. 우리 김봉만 전문가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등산이 젊음의 비결이신가 보다. 맞나요, 전문가님? 등산하셔가지고 젊어 보이시는 게 맞으세요? 이거 어제 그 헤어스타일을 좀 바꿨더니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 얘기도 저는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헤어스타일. 예, 저기 연식이 있는 그 부녀 회장님 그 헤어스타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컨셉이셨구나. 우리 연식 있는. 부모 회장님께서 네. 또 이렇게 또 산도 가시고 머리도 짜게 예쁘게 자르시고 거기다 오카리나 산 꼭대기 올라가서 부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젊게 사세요. 거기다 네. 장까지 찌글찌글 안 하잖아요. 더 젊어지신다. 이제 저희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자, 오늘 또 우리 김봉만 전문가께 네. 하나하나 저희 피하지 않습니다. 다 종목 좀 던져주시면 네.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진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종님 한번 모셔볼까요? 종박님이라고 읽어드려야 되나? 성이 박신 것 같죠? 박종님이라고 제가 외자. 읽어드릴게요. 예. 네.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 궁금하죠? 내년의 운명이 정말 궁금한데 그러게요. 잘 버텼는데 왜 이렇게 내리나요? 라는 질문. 멍청한 경영자들이 임원들 이코노믹 태운다고 이렇게 내릴 수 있나요? 와, 한이 많이 맺히셨다. 모든 소식을 다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에 사셨나 봤더니 39만 3천 원이시고 네. 30% 비중이 많으시구나. 비중을 많이 싣고 계세요. 그렇네요. 포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대형주인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보시면은 거래가 뚝 떨어졌잖아요. 오늘도 14만 주 거래되고 있는데 어떡해요? 35만 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도 정책을 세우게 될지 내년도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 꽤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신데 4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사셨습니다만 요즘에 너무 손실이 많아지셔가지고 물론 더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내년을 좀 바라본다면 희망이 있는 걸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LG엔솔이 실질적으로는 그 지난달에 그 1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요때 이제 그 IRA 보조금 폐지한다고 했을 때 12% 급락 나오고 V자로 반등 들어왔잖아요. 예, 그게 큰 악재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 그 비상계엄 얘기할 때도 안 무너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0에서는 지지하다가 또 하필이면 또 이번 달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툭 밀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도 미국
또 어제 보면 여러분들 그 전기차 그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 뭐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 뭐 30% 저쪽에서 100% 올라왔거든요. 퀀텀도 한 40, 50% 올라왔고 어제 막 급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뭐 당연하고요. 근데 우리 시장만 계속 뭐 이유도 없이 밀어버립니다. 예, 이게 근데 LG엔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말 이제 결산 오늘 이제 배당락 일이니까 저는 얼추 다 그냥 반영됐다 보는데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그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주 막 미국에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시켜 버리죠. 예, 그러니까 연말 그 리밸런싱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수익이 좀 난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려고 더 올리는 경우 있습니다. 오버슈팅 시키고. 근데 LG에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바닥권에서 찌글찌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일부 또 이제 덜어냅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이제 펀드 매니저 연봉 협상할 때 유리하니까. 그런 아마 이제 수급적인 원인입니다. 다른 거 제가 없습니다. 다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 월봉에서 어차피 뭐 이번 달에 지금 3개월 연속 음봉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좀 기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월봉의 음봉, 3음봉이죠. 까마귀 3마리. 근데 거래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무슨 뭐 그 악재가 뭐 반영됐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급적인 요인이고, 근데 20개월 선 저항이잖아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20개월 선 원래 한 번에 돌파 못 합니다. 한 번에 돌파 못 하고 현재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지지하고 다음 달에 이제 좀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봉으로 들어 올려주면 이 3개월 동안 충분히 에너지를 주가가 좀 쉬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거래만 나오면 또 N자로 좀 들어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예상보다 조금 더 연말에 더 흘러내리긴 했는데 LG엔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군들도 예, 그대로 지금 홀딩하시고 참고적으로 지금 인버스가 요거 인버스입니다. 2차전 탑10 지수 인버스. 이제 기술적으로 로고 핵심 트렌드 추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마지막 저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 12월 달이죠. 로고로 보겠습니다. 로고로 봐야 되겠죠. 예. 이 추세 안에서 인버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시면 인버스가 작년 11월 초 고점 찍고 나서 여기서 한번 얻어맞고 8월 달에 11월 중순에는 그 하단에서 한번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인지 안에 딱 집어넣고 오전에 지금 거기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제 그 변화가 나올 시기죠. 그 다음에 상승 7파까지 나왔습니다. 어지간하면 한번 여기서 이제 밀릴 자리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LG엔소 같은 경우도 39만 원이면은 제가 봐서는 뭐 물릴 거기 아니니까 늘 홀딩 하시고 지금 보유하셨으니까 내년까지 좀 꾸준히 보유 나가시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항상 뭐 직전 고점인데 40만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살짝 벗기는 자리. 예, 중장기다 그러면 2차 전지 이제 뭐 악재 반영될 만큼 충분히 반영됐으니까 그 이상 가격까지 좀 홀딩해 나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예,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목표가가 없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이고 더 들고 가서 수익을 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음이 많이 좀 누그러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게 가장 큰 희망적인 단서가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우리 시장의 지수를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좀 느긋하게 한번 들고 가보시죠. 박종님. 네, 힘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략을 모를 때는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럼요. 믿고 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랭킹 4위까지 공개됐는데요. 3위. 이제 3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3위. 이제 3위부터는 약간 좀 앞자리가 달라지나요? 앞자리 거의 달라질 뻔. 달라질 뻔? 네. 3위 보여주세요. 메타 플랫폼스. 요 사람일 것 같았어요. 네, 마크 저커버그. 네. 지금 보면은 2천억 달러, 약 2천억 달러인데 좀 넘긴 해요. 네. 295조 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아까 그 5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젊지 않나요? 어리죠. 그럼 훨씬 더 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더 부자가 될 가능성? 그거는 이제 복리 개념인 거고 네, 아직 네. 또 아직 살 길이 구말리니까 더 네.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하지만 네. 제 생각에 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요. 조심조심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 어르신께서 9위인 거 아세요? 9위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더라도 네.
나이로만 따졌을 때는 1위를 해야지. 그런가? 1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커버가 최근에 그거 냈던 거 XR 기계를 그거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 진짜 잘 말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쓰는 네. 거 말고 네. 이렇게 폴테 스타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최근에 그거 나왔는데 와 저거는 진짜 애플도 이기겠다 약간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네, 좀 그렇죠. 그렇게 됐고 최근에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또 줄을 샀죠 또. 줄을 원래는 네, 안 잘 친했는데 샀어요. 네. 다시 좀 돈 내면서 친해지자고 이렇게 깔끔하게 미국 애들은 참 신기해요. 미국 친구들은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마크 저커버그 관련된 내용들 3위로 좀 공개를 해드립니다. 네. 295조 원이 되겠습니다. 많다. 부럽다. 깔끔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마크 저커버그를 뒤로 하고, 선 이 2시 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1시 구간대에 나왔던 종목들이 2시 때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럴까요? 이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 2시는 어떻습니까? 네, 2시 구간 현재 양지수 모두 여전히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1% 안으로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1시간 간격으로는 어떤 종목들 많이 찾아보고 계신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양자 관련주들이 순위권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2위에는 우리넷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양자광 집적회로칩 기반의 모듈형 양자무기 분배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 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현재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 안으로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17%대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 드림 시큐리티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양자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한 증권사에서 오늘 글로벌 양자 컴퓨터의 시장 규모가 2035년에는 2,700조 원까지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드림 시큐리티는 국내 최고 보안기관인 국정원의 보안성 검증의 양자키 관리 장비를 공급하고 또 해킹을 막는 양자기술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오늘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장중에는 10% 넘게 올라가면서 4,000원 선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약간 내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8% 가까이 올라가면서 3,9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바로 아래에는 HVM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초전도체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HVM은 초전도 특성을 가지면서도 초전도 양자칩의 주요 원재료인 니오뷴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7%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4% 가까이 올라가면서 24,000원 약간 벗어난 23,7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4위에 여전히 신세계 INC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이 신세계 그룹주가 알리바바와의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보인다고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다소 흐름이 바뀌면서 상승폭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자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이 합작법인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는 장중에 17%대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5%대 상승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신세계 푸드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신세계 푸드 순위권에 있었는데 현재는 잠깐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신세계 푸드는 조금 전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해당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오늘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파란불을 켜내기도 했다가 현재는 빨간불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합권 움직임에서 5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권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오늘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거의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만 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오늘장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한번 봐볼까요? 5위, 6위에는 제주은행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종목 상담으로도 한번 만나본 종목인데요.
앞서 지난 24일과 26일의 연속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껑충 뛰어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는 2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기는 했지만 8% 가까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어떤 마침표를 찍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푸른저축은행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순위권에서 잠깐 빠져 있지만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오늘장에도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양지사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최근 들어 남북 경협주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지사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서 장중에는 20% 넘게 올라가면서 11,000원까지 돌파를 했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약간 내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15%대 강하게 올라가면서 1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권에서는 잠깐 빠져 있지만 오늘장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시장 대비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에 나선다면 반도체 소부장주에서 혹시 탑픽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이 많이 좀 갈려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눠진 상황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고 관련된 밸류체인이라든지 장비들, 소부장 종목들도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될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타이밍에 안 좋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사도 되는 건지 만약에 그게 만약 사도 된다라면 여기에서 가장 탑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삼전 주식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죠. 뭐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보고 있고요. 바로 이제 뭐 V자 반등은 좀 힘들 것이다. 근데 가격 조정은 우리 시장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뭐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매매하셔야 되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팁을 좀 드리자라면 지금 현재 코스닥 거래소는 지금 선행포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는 한 12.87인데 내년 지금 그 선행포는 한 8.5배 정도 워낙에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PBR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지금 아래 보시면 퍼가 PER이 113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이 언제였었냐면 2005년도 118배였거든요. 지난번에 조정 나올 때 좀 조정이 나오다가 좀 반등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113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퍼주가 움직일 것이다. 저퍼주. 요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문의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PER이 낮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죠. PER이.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메이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수급적으로는. 그죠? 올해 1월 달부터 12월까지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서 외국인들은 알테오젠 가장 많이 매수했고 엔캠, 에코프로, 2차전지 가장 많이 1위부터 5위까지. 기관 쪽은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제시스는 요건 상패니까 공개 상패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또 매수했는데 외인들이 테크잉이 매수 7위입니다. 테크잉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200억 정도 매수했고 그다음에 테크잉 같은 경우는 또 기관도 매수 10위에 들어갑니다. 920억. 근데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4조 5천억을 때렸는데 그중에 이들 기업들은 매수했다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테크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선행퍼가 지금 8.70이죠. 8.70. 그죠? 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인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예상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00억이에요. 200억. 근데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2천억이죠.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딱 선정 그 조건에 맞죠. PR도 낮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기관 외인들 동시 양매수했고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일부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1조 3천억이니까 예, 조금 반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선정 조건이 나왔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 저점만 안 깨면 현재 구간부터는 테크인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테크잉을 좀 그나마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매수를 하시거나 갖고 계신 분께서도 내 종목이 이 섹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잘 가지고 가봐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그게 만약에 불안하다. 랭킹쇼에 종목으로 이렇게 포스해 주시면 올리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좀 바로 가볼 텐데요. 그럴까요? 네. 또 이게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 예, 한국과 일본의 만남이에요. 자, 이마트입니다. 자, 오늘 이마트가 그동안에 아주 강세를 좀 보였어요. 잠깐 한 이틀 엄청난 강세를 보였다가 네. 오늘 뭐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좀 있죠.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거의 다 밀려버렸어요. 9.5%나 하락을 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밑골이 찔끔 달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도입니다. 최근에 그야말로 점프를 했었는데요. 네. 64,200원에 10%. 미국의 월마트를 보면서 CEO도 또 호방하셔서 매수를 하셨다고. 오늘 힘이 없는데 매도할까요? 이러십니다. 글쎄요. 힘이 없는 데는 사실 전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도 있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마트 좀 자세하게 앞을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이마트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월마트가 뭐 신고가 나오니까 또 이마트 유통 관련 기업 지금 보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하고 우리 경기하고 좀 차이가 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그 매월 우리가 이제 발표하는 그 소매 판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나실 때 주말에 마트 한번 가보시고 시장 재래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나온 데 가면 하거든요. 주식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기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고 소비 심리도 좋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게 없어요. 2년 반 동안 지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입니다. 2년 반 동안. 예, 금융위기 때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터닝 나왔었고 IMF 때도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터닝 나왔는데 지금은 10분기 연속. 그러니까 더 나빠질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년부터 좀 개선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군들이 그 탄력을 받으려면 예,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관련 그 대표께서 CEO께서 지금 뭐 여기저기 뭐 미국도 하고 뭐 중국과 뭐 업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유통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재료가 나올 때는 또 워낙에 또 무거웠던 종목이고 한번 때렸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지금 매수 단가가 64,200원이니까 오늘 거래 터지면서 음봉을 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끊었다가 기다리면 또 아래가 다시 줄 겁니다. 한 62,000원, 3,000원. 아시겠죠? 네, 일단 오늘 반이라도 일단 챙기세요. 제로 나오면서 올랐을 때 챙겨주시고 여유가 되시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월봉 와서 지금 주가 지금 바닥이고 예, 근데 이제 큰 수익은 뭐 나오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등 준다 그러면 오전 시가 있죠. 75,000원. 기술적으로 거기다 상당히 매물이 많은 구간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등 준다 그러면 어제 곧 종가, 그다음에 오늘 시가 75,000원 전후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8만 원인데 오늘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음봉으로 밀어버리면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누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절반 챙기시고 밑으로 줬을 때 다시 한번 아래에서 보자. 그러니까 약간 일부 물량은 좀 센스 있게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단기 차익 전략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추가 하락이 나올까가 가장 좀 걱정이 아니셨을까? 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물량을 뭐 한 번에 다 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량을 이렇게 반반 좀 나눠가지고 나머지 물량을 내년까지 좀 가져가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큰 수익까지는 이마트가 주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단기 차익 전략을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슬퍼요. 전문가님께서 미국하고 우리 경기는 다릅니다. 월마트 보고 사시면 안 돼요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요즘 달라요. 진짜 썰렁한 네.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시장이나 뭐 백화점도 썰렁하고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게 체감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 실적 시즌 때 봤었을 때 네.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이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실적도 안 좋다고 그래서 네. 쇼핑하는 것도 확실히 온라인으로도 좀 많이들 하시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누워서 막 쇼핑하고 TV 봤다가 뭐 간식 먹으면서 제 취미
취미예요. 막 사요. 온라인. 그래서 제가 부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막 사도 되는 쏠쏠한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제가. 그렇게 막 좀 약간 큰 돈은 안 쓰는데 쉽게 작은 돈을 너무 쉽게 써서. 아니, 그럼 그거 모아보면 엄청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혼납니다, 제가. 또 혼났어요, 저희 그리고. 아, 그래요? 저희 이종복 TV님께서,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와, 이 랭킹쇼 요새 문제가 재미없다고 누가 낸 거요? 이렇게 혼을 내시는데. 네, 오늘의 랭킹쇼 누가 낸 거요? 문제는 제가 네. 낸 겁니다, 전문가님. 나는 이렇게 답한다. 네.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아, 이 토마토 개인들이 제일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종복 전문가가 또 함께 주고 계십니다. 아, 궁금하다. 이종복 전문가님도 부자일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전 여태까지 이종복 전문가 뭐 저희한테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뭐 그런 적도 없어가지고 네. 전문가님 아직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에 얻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 없대요. 빨리 종목 그럴까요?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종목 보죠, 그럼.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너피스님의 SPG 가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25,300원이시고 10% 비중, 단기 준비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좀 잘 봐주셔야겠는데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중간에 반이성 손절하셨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을 낮추셨다고 하는데 SPG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걸고 계신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장기 보유 중이신데 내년에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자, 이 기업도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니까 현재 가격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1년 넘게 계속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월봉 보시면 기술적으로 그 60개월 선에서 지난 이번 달 저점에서 터치했죠. 정확히. 60개월 선. 그 직전 이제 고점이 현재 가격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게 전형적인 전립선형 패턴인데 작년 10월부터 여기 고점 찍을 때는 이제 거래가 터졌고요. 근데 1년 동안 이 월봉의 거래를 보세요. 이 거래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군들은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 현재 이 기업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뭐 300억 넘게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지면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실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죠. 네, 지금 현재 이번 달 아래꼬리 작업했는데 거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천상 다음 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다음 달. 그럼 다음 달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 위쪽에서는 120에서 하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신 가격대. 그러니까 25,000원이 180에서 저항이고 거기서 또 한번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시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5,300원이니까 그 정도 주게 되면 한 절반 정도 끊어버리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시장이 막 변동성이 심하고 어떤 이슈가 특별한 당에 막 악재가 나와버리고 하니까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끊어버리시고, 만약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25,000원 완전 장악한다 그러면, 지난 그 8월달 고점이 한 28,000원 됩니다. 거기서는 뭐 차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복수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종목 들어간다든지.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홀딩. 1월 달에 이제 반등 기대하는데, 1차는 매수한 가격 전후 25,000원, 돌파 시에는 28,000원, 8월 고점까지 보유하는 전략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28,000원 받으셨네요. SPG까지 해서 오늘 막종으로 해서 봐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셨습니다. 자, 오늘 랭킹 이제 1, 2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2월 기준 현재 글로벌 최고 부자는 누구일까? 1위와 2위 다 아시겠지만 공개합니다. 아시겠지만, 네, 보여주세요. 옛날에 아마존 하면 저분이었어요. 제프 베이조스. 300조 원.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우주 산업 같은 것도 하신다면서 잘 또 이게 돈을 부풀릴 줄 아시는 분 같아요. 계속해서 잘 부풀리고 계셔서 300조 원대까지 처음으로 올라가고 앞자리 바뀝니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제 뭐 CEO도 와. 아니고 뭐 정치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트럼프를 등에 업고 326조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없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 지금 머물러 있기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네. 우선은 그거는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재산 공개 안 해요?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내가 핵심을 찔렀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궁금하죠? 핵심을 찔렸는데 그거 뭐 들켜봤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조사해볼게요. 진짜 알겠습니다. 궁금하다. 그쵸? 하여튼 2024년 1월이나 12월이나 1등은 계속
머스크였다. 일론 머스크. 였다는 네.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일론 네. 머스크 60% 계속 유지하면서 와, 1위를 네. 맞춰주셨습니다. 너무 쉬웠던 1등을 맞추기가 쉬웠어요, 네. 오히려. 네. 자, 지금 현재 환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환시 보셔야 돼요. 환시가 지금 네. 저도 랭킹 쭈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하락 그렇습니다. 전환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환율 보면 거의 테마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2시 7분 정확하게 하락 전환이 나왔고요. 네. 지금 1,467원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고가는 거의 15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해서 굉장히 심하게 요란하게 변동폭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래도 다행인 게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소가 1%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2,400선 재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금 정신이 없네요, 오늘 시장이. 그러게 그렇죠? 말입니다. 네. 환율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대응 잘하세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